네. 저번 시간에 상한가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에, 주가의 흐름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급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그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JI 테크 종목이고요. 하나는 이제 툴젠 종목입니다. 그래서 툴젠 종목이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왜 갖고 있느냐는 어, 그 앞에 영상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툴젠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자꾸 모아두시면 이제 스스로 상한가 다음 날 또는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툴젠의 그 15분 봉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JI 테크하고 툴젠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JI 테크는 15분 봉에서 그냥 급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이 매물대에서 매물을 충분히 받지 않았고, 툴젠은 매물대에서 충분히 받고 이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죠. 요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한 건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상한가 가는 날, 상한가를 올라가는 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5분 봉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봉이죠. 그죠? 거래가 많이 터진 봉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장중에서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급하게 이제 마감을 한 거죠.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급하게 끌어올린 이 공간을 만드는 거. 저번 흔적 그 홀로서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공간을 왜 만드느냐. 이 공간에 대한 것도 사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왜 만들었느냐. 이제 공간을 만들 때 여기에서 거래된 거래량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어, 그 홀로서기 편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좀 참고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타점 잡는 얘기니까 타점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툴젠에 대해서, 툴젠에 대한 일봉입니다. 요것만 좀 툴젠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좀 해봅시다. 자, 보면, 2022년 9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흘러내려왔어요. 한번 상승했다가 쭉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근데, 이 주식을 거래하겠다라고 종목으로 선정한 날은 이날이겠죠, 당연히.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난 날 종목 선정을 했겠죠, 제가. 누구나 다 상한가가 만들어지면 관심 있게 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이 종목이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적에 대한 분석을 좀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보겠죠. 분석을 하겠죠, 제가. 분석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위에,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공간을 만들었죠. 그죠? 이 공간을, 이렇게 급하게 쫙 내렸어요. 일봉입니다, 일봉. 이거 일봉 그래프입니다. 일봉에서, 정말,
거의 뭐 하락, 공포의 하락을 계속 가져오고 있죠. 몇 프로나 하락됐나 볼까요? 한번 보면, 거의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뭐 3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30% 가까이 빠르게 하락을 한 거죠. 그죠? 매일 이렇게 거의 급하락을 한 겁니다. 하락을 했으니 이 공간은 누가 개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공간을 만든 이유는 자기들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몰아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보세요. 이날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라고 그러죠. 공간 쪽은 어때요? 올라갈 때 주가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공간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데 힌트가 뭐였냐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음봉이죠. 음봉 크게 떨어진다. 음봉이 지금 제가 선을 거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실제 이 부분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여기 거래가 많이 갈 것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은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물대입니다. 근데 이 음봉이 매물대를 빠르게 이렇게 매물대의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매물대의 중간을 탁 찍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겠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왜 매물대를 찌르고 내려왔겠습니까? 밑에서 한참 가도 되는데 왜 찌르고 내려왔겠습니까? 얘는 급한 겁니다. 언젠가는 급하기 때문에 세력이 빨리 이 물량을 받아서 이제 올려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니 주가가 또 이제 내려오죠. 내려올 때도 아주 쉽게 내려오죠. 왜? 여기는 자기들의 물량이니까 급락을 시켰던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급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죠. 못 받을 거 받고.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 또 개인이 들어왔겠고 또 궤적이 있으니까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매물들을 다시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급락을 시키죠. 한번 급락시키니까 공포를 별 못 느껴요.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여기 거리를 보면은 거리를 본다면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중간으로 본다면 뭐 한 17% 정도가 됐는데 뭐 이 정도 갖고는 크지 않아. 아까 30%였는데 1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시간을 갖죠. 시간을 갖고 다시 공포를 준 다음에 내리니까 이 공간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공간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지금 물려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요. 거래가 많으니까. 근데 이 거래가 많은 부분을 아침에 상한가로 턱하니 뛰어 올라요. 상한가로 뛰어 올라서 여기도 매물대가 되겠죠. 이 매물대의 중간에 딱 정지를 한 다음에 주가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이 팔았겠죠. 상한가가 풀리니까. 그래서 주가를 쭉 내립니다. 내리는데 여기까지 내리죠. 여기까지. 왜 하필 여기까지 내렸을까요? 매물대니까 여기까지 내린 겁니다. 왜? 이 밑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들의 물량이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렸고요. 그 다음날 그걸 확인시켜 주죠.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지금 내려 있는 상태다.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이루어졌고 상한가 이루어진 날 우리가 발견한 거죠. 내가 발견했고 상한가가 이루어질 때 거래를 엄청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상한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물량은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다 매집을 했던 거고 이렇게 삐져나온 이 물량은 자기들의 물량이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아닌 겁니다. 왜 이 공간은 개인들이 없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찌르고 올라온 것은 액션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의 액션이죠. 이것을 받기 위한 액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량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자기들 물량이에요.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매수를 잡는데 얘가 이 물량들은 다 여기까지가 자기 것이 됐으니까 47,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갭상승을 시작하면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핸들링을 할 거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날 주가를 봤더니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요까지만 딱 오르고 다시 시가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린 거예요. 내렸죠, 그죠? 그래서 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장중에 그 38,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이미 자기들의 물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봉에서 증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양봉 뒤에 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주가를 이 밑으로 내려버리면 주가가 밑에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리는데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주가를 내렸을 때 어디까지 내리는 것이 가장 이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 가격을 봤더니 어느 가격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8,100원이라고 그랬죠. 미리 거놓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장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38,100원입니다. 왜냐면 이 38,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자, 이 매물대의 중간인데, 이 중간에서 어디까지 매물을 소화했냐면 이 상한가부터 내리는 요 물량까지는 다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이 선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난 본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도 38,100원 이하로 준 게 아니라 38,100원 딱 그 선만 아주 크리티컬한 선이다. 그래서 그 선만 딱 주어진 거예요. 38,100원에 사라.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8,100원보다 내려가서 여기 그 시가가 상한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상한가에 상따를 하려고 한 개인들이 붙어 있는 개인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이 이하로 내려가면 주가는 더 내려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1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상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세력은 자기네 땅이지만 좀 더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더 내리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38,100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38,100원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38,100원 좀 더 내려갔네요. 내려가고 주가가 여기서 핸들링을 하다가 38,1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하는데 보세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매물대 부분에서도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잖아요. 자기들이 물량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라. 너희들 본전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여기 가격이 올랐을 때 너희들 이익을 줬는데 왜 안 나가냐. 공포를 다시 한번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해야죠. 이런 부분에 당연히.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물량을 받고 상한가로 이제 진입을 한 상태죠. 이제 오늘 상한가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38,100원을 제시했던 게 이거고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15분 봉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15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시했던 거 여기서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만. 자, 여기만 보면 요게 이제 상한가 시가에서 이제 내려온 음봉입니다. 그죠? 음봉이죠. 시가에서 내려왔다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보세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매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한가도 칠적에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물량이 됐으니까 쉽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힌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쉽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이하는 이미 자기들이 다 자기들의 영역으로 다 갖고 왔다는 거죠.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얘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은 38,100원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35,1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이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여기서 이 캔들의 모양을 보면 전부 물량을 전부 흡수한 겁니다. 흡수해서 끌어당겨 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리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38,100원이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그런 라인이 생긴 거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8,100원에서 만약에 그 지지가가 형성이 안 됐으면 이 주가는 내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하로 이 상한가 시초가의 꼬리 밑으로는 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물량을 하고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그 페이크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 간단한 페이크인데 이 밑에까지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38,100원을 깨고 내려왔으면 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받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38,100원이 너무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혀지잖아요. 다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38,100원에 매수를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내용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 자리다 그러면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많이 하시지 말고요. 조그만 돈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스킬들을 분석해 나가는 스킬들을 스스로 많이 이렇게 해보다 보면 이제 확률이 이제 높아져요. 아, 맞다. 내가 선정한 가격이 맞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이래야 이제 자기 홀로서기의 어떠한 그 역량이 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저하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타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학습을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사고로, 유연한 사고로 이렇게 주식을 접하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